현재 시점 달러도 원화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왜 스테이블 코인이 범인이고 XRP가 해답일까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금융 변화가 아닙니다. 돈 자체의 성격 자체가 바뀌는 시기를 살고 있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편한 결제 수단이 아니에요. 어떤 나라에서는 그게 진짜 통화를 대체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기존 금융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도구로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국채를 외국 돈으로 사게 만들고자 하는 지니어스 액트를 꺼내들었죠. 그 안에는 이자 지급 금지 조항까지도 들어있는데요. 이게 단순한 규제처럼 보이지만 속을 뜯어보면 엄청난 금융 설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커지면 결국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약한 통화부터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을 할 거고, 반면에 강한 통화는 살아남겠죠. 그리고 이런 모든 혼돈 속에서 조용히 역할을 바꾸고 있는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리플 XRP인 거고, 이제는 제도권 진입을 넘어서 전세계 스테이블 코인과 통화를 연결하는 브릿지 인프라로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이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지니어스 액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자 금지, 통화 붕괴에 이어가지고 XRP의 역할 변화까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하게 달러를 디지털로 만든 코인쯤으로 보는 시선 자체가 정말 많은데요. 이런 것들은 정말 겉핥기 수준의 이해도입니다. 실제로는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자신들의 금융 시스템을 연장하면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전략적인 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핵심은 지니어스 액트가 될 거예요. 이 법안 자체가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자 지급 금지, 이거는 코인 시장 억제하려는 규제구나, 이 정도로만 받아들였었죠. 하지만 진짜 목적은 다릅니다. 미국이 원하는 거는 자국 국민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의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게 만드는 거고, 실제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 36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다가오는 2028년이 되면요, 무려 46조 달러 규모까지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미국은 감세를 단행했죠. 돈은 더 필요한데 세금은 줄이겠다? 그러면 이런 공백을 메우는 게 바로 필요한 거고,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국채 자금 유입이 미국에서는 불난 집에 불을 끌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테더나 서클 같은 민간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이 사주면은 그 자금은 미국 국채에 들어가는 거고, 미국은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방식으로서 외국 돈으로 자국 재정 구멍을 메우게 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이자를 금지했느냐?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내부 은행 시스템을 대체할 정도로 커지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연 4% 수익을 보장하면서 이자까지 준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대형은행의 예금 금리는 평균 0.23% 수준인데요. 0.2% 받느니 4% 주는 코인으로 옮겨가겠다라는 사람이 당연히 많아지겠죠. 미국 은행은 그러면 무너집니다. 은행의 예금이 줄어들면서 신용 창출 기능도 마비가 됐고, 대출도 위축되면서 미국 경제 전체가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자 지급을 원천적으로 막은 건데요.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라거나 투기 방지처럼 포장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건 전형적인 미국식 생존 전략입니다. 자국은행은 보호를 하면서 외국 자본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끌어들어오는 이런 이중 구조, 그 중심에는 바로 이자 금지 조항과 국채 투자 유도 구조가 숨어 있는 거고, 그래서 지니어스 액트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미국 금융 시스템을 살리기 위한 강력한 조정 메커니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자 금지 얘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지니어스 액트로서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지급을 금지한 이유,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은행이 무너지는 거 막으려고 한 조치인 거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그렇다고 정말로 돈이 이자를 안 찾고 가만히 있을까요?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았습니다. 중세 유럽 교회가 대표적인 거고요. 성경에서는 이자를 받는 게 죄라고 적혀 있지만, 그래서 이 당시에 기독교 사회에서는 대놓고 이자를 받는 건 금지였었고, 심하면은 목숨까지도 위험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빈틈을 파고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자를 받지 않고는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자라는 단어만 안 쓰면 된다는 편법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식이죠. 이거는 수수료입니다. 환전수당이에요. 선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자를 이자가 아닌 척 포장해가지고 결국에 받아낸 겁니다. 그게 결국 현대 금융의 기원이 된 거고, 그렇다면 지금은 다를까요? 21세기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지니어스 액트 법안 이용해서 미국이 이자를 금지했죠. 근데 앞으로 메타, 아마존, 테슬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런 기업들은 이런 방식으로 우회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메타가 메타 코인을 만들고 우리가 발행한 코인으로 결제하면 5% 할인해 드릴게요.
아마존이 아마존 코인 만들고 이걸로 결제하시면 무료 배송과 적립금 더 드립니다. 테슬라가 테슬라 코인 만들고 차를 팔면서 추가 보증 서비스 쿠폰 드릴게요. 이게 이자가 아니면 뭘까요? 법적으로는 이자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는 이자보다 더 큰 이자 같은 보상이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돈이 길을 찾아낸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주라기 공원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죠. 생명은 항상 길을 찾아낸다. 근데 이건 생명만 그런 게 아닙니다. 돈도 항상 길을 찾아낸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세 교회가 이자를 금지했을 때 유대인들은 편법을 찾았었고요. 지금 미국이 이자를 막으려고 했을 때 빅테크들은 보상 구조를 만들 겁니다.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걸 아는 분들만이 다음 금융 패러다임에 올라탈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벌써부터 조짐이 보이고 있죠. 몇몇 기업들은 캐시백 코인, 포인트 코인 이런 것들을 띄우기 시작을 했고, 그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결합된 구조를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의 핵심은 이거예요. 금지는 금지일 뿐이지 돈의 욕망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가 금지됐다고 해서 그 돈이 멈추는 게 아니라 이자보다 더욱더 정교한 보상 설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에서 누가 먼저 유연하게 대응을 하느냐, 그게 다음 시대 금융 승자를 결정짓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입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약한 나라들의 통화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르헨티나, 여기는 물가가 연간 100%씩 오르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1만원짜리 물건이 내년에 2만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나라에서 자국 통화를 누가 믿고 쓸 수 있을까요? 튀르키예도 비슷합니다. 공식 금리는 40% 넘게 잡혀있고 물가도 계속 치솟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정부는 계속 돈을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국 통화를 버려버리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갈아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차피 자국 통화를 갖고 있으면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를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치가 안 떨어지기만 해도 스테이블 코인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결제 수단이 바뀐다는 문제가 아니라요. 스테이블 코인이 국민들 사이에서 대체 통화로 자리 잡으면은 그 나라 정부가 아무리 기준금리 올리고 통화량을 조절하고 환율을 관리해도 전혀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미 사람들이 믿고 쓰는 돈이 그 나라 돈이 아니라 달러 기반 코인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통화 주권 붕괴인 거고, 그 순간부터 금융 식민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외국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외국 자본이 만든 결제망을 통해서 송금하고 그 안에서 생긴 수수료랑 보상은 전부 다 미국 기업들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국가 시스템 안에서 돈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외부 플랫폼 안에서 돌아가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것들은 남미나 중동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원화에 대한 신뢰가 있는 나라죠.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일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정부가 물가를 제대로 못 잡고 가계부채가 더 커지고 환율 방어에 실패하는 날이 왔을 때 한국도 어느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이거 원화 쓰더니 차라리 스테이블 코인이 낫지 않겠냐, 이런 말이 돌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순간이 오게 되면요, 우리가 믿고 있었던 대한민국 원화의 위상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멀게 느껴질지 몰라도 한 나라의 통화가 무너지는 것은 생각보다 아주 급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 속도보다 느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절대 남의 일처럼 보시면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약한 나라들이 무너지는 전조 증상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차례가 어디인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셔도 좋은 거고, 그거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100%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딱 한 개는 분명해요.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 전 세계 통화 질서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인 거고,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그럼 이런 전쟁 속에서 XRP는 도대체 어떤 자리에 서게 되는 걸까요? XRP의 핵심 포지션은 바로 이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간의 국가 간을 연결하는 브릿지 인프라. 예전에는 XRP를 단순하게 송금용 코인 정도로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이제는 XRP가 결제의 뼈대, 백엔드 인프라로서 진화하고 있는 단계인 거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RLUSD입니다. 금 기반으로 설계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이 RLUSD랑 XRP는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돌아가도록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앞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심지어 각국의 CBDC까지 이런 서로 다른 통화들을 안정적으로 중립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자산 자체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바로 그 자리에 XRP가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미국은요, 자국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려고 스테이블 코인 이자를 막고 있고요. 남미나 중동 국가들은 자국 통화가 무너지고 있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전 세계는 통화 주권을 유지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각각의 스테이블 코인과 통화들이 서로 송금하고 결제하고 교환되려면은 뭔가 중립적이고 빠르면서 확장성 있는 결제망이 필요해지겠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XRP인 거고, XRP는 아무 중앙기관 없이 수많은 통화들을 공정하게 중개할 수 있는 결제 레이어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년 전부터 중앙은행, 핀테크 기업, 글로벌 결제 기업들과의 테스트까지도 거치면서 실제 사용 가능한 구조를 갖춰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XRP를 재평가하고 있는 거는 단순하게 가격이 싸다거나 ETF가 뜬다거나 소송이 끝났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제 XRP가 완벽하게 다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XRP의 이런 역할들이 단순한 제도권 진입보다는 훨씬 더 크다라는 거고, ETF 편입이든 거래소의 재상장이든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포장지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즉 XRP가 실제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가인 거고, 지금 이런 전 세계에서 통화 전쟁의 판 위에서 XRP는 그냥 코인이 아니라 통화를 연결해주는 다리, 브릿지, 인프라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봐야 될 거는 단순한 가격 그래프가 아니라요, XRP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눈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한 가지는 분명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가 알던 돈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 앞으로 단순하게 통화가 약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통화가 살아남을 수 있는 플랫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가 정말로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환율과 금리, 외환보유고 이런 것만으로는 이제 통화 주권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된 거고, 왜냐하면 스테이블코인은 통화를 디지털화하는 동시에 기존 금융 시스템의 뿌리까지 흔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결제망이고 국제투자 채널이고 글로벌 금융을 재편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블코인은 약한 나라의 통화를 하나둘씩 녹여가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에 통화 약육강식 시대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은 지금이라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강력한 통화는 더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약한 통화는 더 빨리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걸 막아줄 국제 시스템도 없습니다. 각 나라가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XRP 같은 중립 인프라가 더더욱 중요해진 겁니다. XRP는 어느 나라에도 속해 있지 않아요. 미국도 아니죠. 중국도 아니죠. 어디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혼돈 속에서 XRP가 생존하는 이유이자 앞으로 더 중요한 자산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이유인 거고, 이제는 단순하게 오를까 내릴까, ETF가 언제 나오나 이런 문제로서 XRP를 바라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졌고, 이런 변화 속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맡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브릿지 인프라로 진행 중에 있는 XRP가 있다는 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가격만 보고 움직입니다. XRP가 몇 원이냐, 어디까지 떨어졌냐, 언제 다시 오르냐. 근데 이거는 마치 지진이 나기 직전에 잔잔한 파도만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제는 표면이 아니라 구조를 보셔야 될 구간인 거고, XRP는 단순하게 가격이 오르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판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느냐, 그걸 먼저 보셔야지 제대로 된 투자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미 XRP의 역할은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 아니라요, 전 세계 통화 인프라를 연결하는 브릿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통화 전쟁 자체가 끝난 시대죠. 이제는 누가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고 있는가, 그걸 눈치채는 사람만이 시장을 먼저 움직이게 될 거고, 이번 영상이 그런 시야를 넓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야 될지 함께 고민하고 또 계속해서 방향을 나눠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XRP 그리고 시장의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핵심만 뽑아가지고 정리해드릴 예정이고요.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고, 우리 채널 차원에서도 리플 커뮤니티 운영 중에 있어요.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고 있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XRP는 끝났다, 리또 속이다 이런 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무너졌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정작 숫자는 전혀 다르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 특히나 이번 주 온체인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은 정말 흥미로운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트 기준으로 90일 고래 순 매수 흐름이 여전히 플러스고요. 이건 단순하게 일시적인 튀임이 아니라 지난 2달간 이어진 꾸준한 흐름인 거고, 100만 XRP 이상 보유한 대형 지갑 숫자는 사상 최대치인 2,850개를 찍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다, 흔들린다, 리플 망했다 이런 말이 도는 시점에서 정작 큰 손들은 계속 매수하고 있었다라는 거. 고래는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매집하고, 결국에 나중에 사람들이 깨닫죠. 아, 그때가 저점이었구나. 지금 리플 코인 3,300원 부근까지 올라왔죠. 지난 2,000원대 라인일 때 온체인 지표상의 이런 흐름들 미리미리 말씀드렸었고, 결국에 저희 영상 보시고 커뮤니티 들어오시고 이런 분들만이 결국에 수익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지금 전체 XRP 보유자의 86%가 수익권에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숫자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수치는 두 가지 신호를 줍니다. 첫 번째로 심리가 안정됐다는 뜻이고 보유자 대부분이 버티면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익절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경고 신호이기도 해요. 실제로 이런 시기에 단기 매도 물량이 늘어나가지고 기술적으로는 조정이 한 번쯤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래량도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거. 하루 기준으로 약 10억 XRP 이상이 온체인상에서 움직였고요. 전월 대비 22%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시장 자체가 얼어붙었다면 거래량도 같이 줄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 반대라는 겁니다. 실제로 2.14억 XRP 무려 5억 달러 규모가 이동했다라는 거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덤핑이냐, 물량 투하냐, 뭐 이런 걱정도 들었었는데 추적을 해보니까 송금제랑 수신자 모두 업홀드 관련된 내부 지갑으로 추정이 됐고요. 즉 거래소 유출도 아니고 고래가 매도한 것도 아니라 그냥 내부 시스템 재정 비용 트랜잭션이었던 겁니다. 시장은 깜짝 놀랐지만 사실상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거. 그게 고래는 살고 있고 보유자들은 이득을 보고 있고요.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고 이상한 트랜잭션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에서는 분명하게 다음 장면을 준비 중인 흐름인 거고, 지금이 바닥이냐 아니면 한 번 더 흔들리냐 단언할 순 없겠지만요. 하나는 분명합니다. 진짜 고래는 지금 이런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특히나 최근에 XRP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 흐름 자체가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불과 몇 달 전에 이때쯤 팔았으면 좋았을 것, 이렇게 후회하셨던 분들 분명히 많이 계셨을 겁니다. 이런 경험들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셨을 텐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적당한 수익 구간에 미리 매도 타점을 걸어두는 습관, 이런 것들을 꼭 들이셔야 되는 거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이 가격 오면 팔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셔놓고선 막상 그 가격이 왔을 때 조금만 더 가볼까, 이런 욕심 때문에 결국에 못 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투자 심리의 함정입니다. 제가 운영 중에 있는 XRP 전용방에서도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목표 타점에 미리 매도를 걸어두는 이유. 그건 단순하게 자동으로 팔기 위함이 아니라 새벽에 갑작스럽게 튀어오를 수도 있고, 내가 자는 사이에 혹은 정신 팔린 사이에 중요한 매도 기회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 없이 매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XRP를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고자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메인 비중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비중이라도 수익을 실현해 두시면은 앞으로 시장이 다시 흔들릴 때 더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6개월 전에 XRP가 4,900원 찍었을 때 수익률이 수십 %, 많게는 수백 %였던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 다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조금만 더 올라갈 거니까 일단 두자. 결국에 어떻게 됐나요? 지금 2,000원 중반 라인 왔을 때 추가 매수 타점은커녕 계좌 보면서 한숨만 쉬신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만약에 그때 적당한 단기 고점에서 목표가를 설정을 해두더라면 욕심과는 상관없이 일부 수익은 지켜낼 수가 있었을 거고, 이제는 그 자금으로서 다시 저점에서 기회를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코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요, 언제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팔 수 있느냐, 그 결단력과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수에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수익을 확정짓는 매도, 그 익숙함은 아직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거고, 중장기 투자 말이 좋습니다. 저도 지지합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를 끝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중간중간 연료처럼 수익을 챙겨두는 이런 지혜가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간단해요. 욕심이 아니라 계획으로 움직이는 매매, 그게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 되실 겁니다. 레이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